제목 인턴 사원을 회장님 손주인 줄 모르고 서리로 머리를 후려친 전무이사님은 다음날 전무님의 책상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일막 무시. 야, 이게 뭐야? 이런 걸 서류라고 냈어? 전무 김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얼렸다. 그의 손에 쥐어진 A사 용지 한 뭉치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용지가 허공에서 펄럭이다가 책상 앞에 선 인턴의 이마를 때렸다. 둔탁한 소리. 종이 모서리가 살을 스치는 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인턴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인턴이 뭐하는 자리인 줄 알아? 커피나 타고 복사나 하면 돼. 기획서? 내가? 김태준은 턱을 치켜들고 팔짱을 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몸은 자연스럽게 권위의 각도를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인턴의 머리 위를 훑고 지나갔다. 주변 직원들은 모니터만 바라봤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인턴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었다. 무릎을 꿇고 한 장 한 장.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없었다. 됐고 나가. 보기 싫어. 김태준은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넓은 책상, 가죽 의자, 창가 자리. 그 모든 것이 그의 30년을 증명했다. 인턴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가벼웠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인턴은 멈춰서서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와 종이 끝을 적셨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막 겉모습의 판단. 김태준은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자신이 서 있는 23층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점처럼 작았다. 전무님, 오늘 오후에 회장님 미팅 있으시죠?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알아. 준비 다 됐지? 네. 근데 그 인턴이요. 회장님 손주라는 얘기가. 김태준은 비서를 쳐다봤다. 뭔 소리야? 아침에 인사팀에서 확인했는데 성이 같아서요. 혹시 몰라서. 같은 성이 한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태준은 다시 창밖을 봤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인사팀 자료를 열었다. 인턴 명단, 사진, 이름, 강민서, 그리고 회장 이름 밑에 적힌 가족관계. 손자 강민서.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이름이 보였다. 김태준은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었다. 이게 말이 돼?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막 무시의 반복과 긴장 축적. 오후 2시 김태준은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구두 소리만 울렸다. 평소와 똑같은 걸음이었지만 오늘은 무게가 달랐다. 회의실 문을 열자 회장이 앉아 있었다. 회장 강일권. 70 중반의 나이지만 허리는 곧았다. 앉게. 김태준은 자리에 앉았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손주 만났지?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태준은 입술을 말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게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회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었다. 그것은 아침에 김태준이 던진 기획서였다. 이거 읽어봤나? 김태준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읽었다. 매출 개선안, 인건비 구조조정 대안, 신규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 완벽했다. 인턴이 쓴 건데 전무가 쓴 것보다 낫더군. 김태준은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면 안 돼. 자네가 그걸 몰랐다는 게 실망스럽네. 회장은 일어났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게. 자네 자리에 대해서. 회의실 문이 닫혔다. 김태준은 혼자 남았다. 탁자 위 서류만 빛을 받았다. 사막 증거 발견. 밤 9시. 김태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만 얼굴을 비췄다. 그는 이메일을 열었다. 인사팀에서 보낸 인턴 평가 자료. 강민서 업무 이해도 최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수. 태도 성실. 특이사항 회장 직계 가족이나 본인 요청으로 신분 비공개 처리. 김태준은 마우스를 놓고 얼굴을 감쌌다. 미친. 자신이 던진 서류. 자신이 내뱉은 말. 인턴이 뭐하는 자리인 줄 알아? 그 말을 들었을 강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 표정도 없던 얼굴. 김태준은 핸드폰을 들어 강민서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죄송합니다라고 쓰고 지웠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쓰고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오막응징.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23층.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피해갔다.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멈췄다. 자신의 책상이 없었다. 넓은 창가 자리, 가죽 의자, 서류 캐비닛, 모두 사라졌다. 대신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다. 뭐야 이게? 김태준은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보는 척했다. 누가 내 책상을 치운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다. 전무님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비서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김태준 전무 즉시 인사 발령. 지방지점 총괄 대우직으로 전환. 서울 본사 복귀 시기 미정. 김태준은 종이를 구겼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으시답니다. 25층으로 올라오래요. 육막대면. 25층 회장실. 강민서가 먼저 서 있었다. 창가에 기대어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김태준이 들어오자 돌아봤다. 둘은 말없이 마주 섰다. 말씀하세요. 강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 그게 전부예요? 아니, 변명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했어. 강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너를 인턴으로만 봤어. 사람으로 안 봤지.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손주인 걸 알았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사람을 안 봤어. 강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전무님은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나요? 아마 그랬을 거야. 침묵이 흘렀다. 전무님 책상이 사라진 게 억울하세요? 김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 거짓말. 억울해. 근데 할 말이 없어. 강민서는 처음으로 표정을 지었다. 아주 작은 쓴웃음. 칠막 결단. 회장 강일권이 방으로 들어왔다. 민서야, 나가 있거라. 강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회장과 김태준만 남았다. 자네 책상 치운 건 내가 아니야. 김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민서가 했어. 할아버지한테 부탁했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그럼 제 발령도? 그건 내가 했어. 근데 민서가 한 가지 부탁을 더 했더군.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섰다. 자네를 자르지 말아달라고. 김태준은 말을 잃었다. 왜냐면 자네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 애가... 회장은 돌아서서 김태준을 봤다. 지방 발령 1년. 그동안 사람을 다시 배워오게. 그리고 돌아와. 김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할 말이 아니야.
민서한테 해. 팔막여운. 일주일 후 강민서는 사무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텅 비어 있던 김태준의 자리. 이제 그곳엔 임시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민서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 누군가 두고 간 것이었다. 쪽지가 꽂혀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태준. 강민서는 쪽지를 보다가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키보드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강민서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계속 일했다.